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미숙된 씨앗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할 때는 꽃들을 솎아주는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엉 같은 경우는 이제 곡각과작물 중에서 우리 이제 뿌리를 먹는 건데 대개 이제 2년근 정도 됐을 때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수확하거나 봄에 수확하지 않고 놔두면 이제 이듬해 우엉이 이제 꽃이 피죠. 이건 별로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씨앗이 이게 아주 뿌리 달려 있어가지고 채종할 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다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을 2겹, 3겹 낀 다음에 이거 손으로 비비든지 아니면 발바닥으로 비벼서 채종을 해야 됩니다. 명화죽과 채소로 이제 시금치와 근대가 있는데 얘네들도 되게 월동을 한 이후에 2년생부터 꽃가루를 받아서 이렇게 씨앗이 맺혀요. 대개는 이제 바람에 의한 수분이기 때문에 암구루 시금치는 이제 암수 땅구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어줘서 수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근데도 여러 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국박 가루바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뿔시금치 이런 시금치들은 가시가 있는 이제 각종자라고 해서 이게 이제 토종이 많죠. 동양계 시금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둥근 종자는 서양계 시금치입니다. 그래서 서양계 시금치가 따로 있습니다. 이파리 모양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다른 모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른 봄에 월동을 해서 이른 봄에 또 수확을 해서 먹고 나서 6월경에 이제 꽃이 피고 씨앗을 채종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암구루를 많이 남기고 수구루를 좀 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꽃가루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구루가 수구루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수분이 됩니다. 그리고 채종할 때는 대개 이제 6월 중순 또는 6월 말쯤 이렇게 초록색에서 약간 이제 갈색으로 이글락말락 할 때 그때가 정확하게 채종할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비 맞고 갈색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제 거무튀튀해졌을 때 채종을 하게 되면 발화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초록 색깔이 약간 남아 있을 때 채종하는 게 가장 발화율이 높은 시점입니다. 암구루와 수구루의 모습이죠. 뿔시금치가 이렇게 이파리 모양에서도 이렇게 결각이라고 하죠. 톱니처럼 이렇게 나 있는 것을 결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뿔시금치의 특징입니다. 둥근 시금치는 비파형으로 이렇게 매끈한 잎이 나오죠. 그래서 밭에 있는 시금치의 모양을 보고도 얘가 뿔시금치인지 둥근 시금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2년생으로 2년 돼서 6월 달에 이렇게 매치게 되는데요. 근데 씨앗을 보신 분이 덜 것 같은데, 아이고. 근데는 되게 이제, 그 종이 휴지 이렇게 꾸깃꾸깃 해놓은 모양, 비슷한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도 이제 월동을 해서 시금치와 같은 방법으로 채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과 채소 채종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30분 넘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양희자 선생님 계속 신호 주는데.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가지과 채소는 여러분이 이제 고추라든지 뭐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기 때문에 금방 지나갈 거고요. 예. 이게 고온 작물이죠. 예. 이것도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건 이제 남꽃가루바지도 일부 합니다. 그래서 다른 품종들을 심었을 때는 200m 이상 격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격리도 이제 중간에 다른 작물들을 심어서 이렇게 작물들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망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렇게 고추 태자라고 하는데
퇴자를 따라서 양옆에 이렇게 고추씨들이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고추 씨앗을 받을 때는 이게 안경, 물안경처럼 안경도 쓰시고 손에도 이제 장갑, 그 투명 비닐 장갑 이런 거 끼고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나중에 매운 기가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토마토 채종입니다. 자, 종자는 토마토는 이게 이제 그 씨앗을 싸고 있는 젤층을 이제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실을 잘라서 과즙과 안에 씨앗을 같이 넣어서 하루 정도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발효를 시키면 씨앗을 싸고 있는 젤들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이제 체에다 받쳐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손으로 비벼주면서 채종을 합니다. 여기 이제 젤층인데 이 젤층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씨앗들끼리 서로 엉겨 붙기도 하고 이걸 강제적으로 떼려고 하다 보면 씨앗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젤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이렇게 하루 정도 이걸 짜서 따로 하루 정도 발효를 시킨 다음에 체에다 받쳐서 씨앗을 하는 이유입니다. 가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완전히 완숙됐을 때 노란 종자 상태에서 열매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거기서 씨앗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개 이제 미숙 종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대개는 십자로 이렇게 칼집을 내서 걸어 말린 다음에 쭈글쭈글해지면 말라서 이제 쭈글쭈글해지면 그때 양푼에다 물을 받고 걸레 빨듯이 이렇게 빨면 씨앗만 이제 이렇게 자르르 쏟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채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박과채소 중에서 이제 수박이나 뭐 호박이나 이런 채소들은 씨앗이 워낙 크고 젤들이 있으나 마나 이렇게 말리면 이렇게 비비면 날아가는 게 젤이거든요. 그래서 수박이나 호박 같은 경우는 채종이 굉장히 쉬운 반면에 오이나 참외 같은 경우는 젤이 꽤 두툼하게 이렇게 싸고 있어서 아까 토마토 했듯이 똑같이 과즙을 짜서 씨하고 같이 과즙을 짜서 하루 정도 발효시킨 다음에 체에다 받쳐서 이렇게 걸러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이제 호박 같은 경우는 호박벌이 엄청나게 날아다니면서 교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묶어줘서 인공수분, 인공교배를 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호박 같은 경우는 단호박하고 이런 그 맷도로박 계통의 호박은 서로 교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호박하고 맷도로박 그리고 또 대호박하고도 교잡이 잘 안 돼요. 또 주키니 호박하고도 교잡이 안 됩니다. 맷도로박 계통은 맷도로박 계통끼리 교잡이 돼요. 그러니까 긴 호박하고 Yeah. Yes, yes. You two are in the 누구시지? 네. 그래서 이제 긴 호박은 긴 호박 같은 노란 호박, 그러니까 청호박 뭐 이런 애들끼리 교잡이 되고 형질이 다른 주키니 호박, 그다음에 대호박, 단호박 이런 것들은 서로 교잡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심어도 되지만 긴 호박하고 맷도로박을 같이 심으면 교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이 채종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오이가 완전히 노각이 됐을 때 완숙이 된 거니까 이런 완숙된 열매에서 씨앗을 채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박, 네, 보시고요. 네, 이것도 이제 수박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이번 이제 종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선발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일반적인 나열 형태로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제 뒷부분에 각 작물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토종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때 또 다시 반복되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좀 놓치신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들이 지금 질문들이 따로 별도의 질문 없으세요? 카톡에는 지금 질문은 아까 해결했던 것 같고요. 우리 진목숙 선생님이 열심히 카톡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보리 또는 밀 수확 시점에서 비가 계속해서 올 것으로 예보되면 미리 뿌리까지 수확해서 실내에 두면 좋은 씨앗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밀보리요. 밀보리는 사실은 비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비 맞고 나서 수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비 맞아서 수확이 어려운 애들이 뭐냐면 그 열매에 잔털이 없는 애들이에요. 비 올 때 이제 그 팥이라든지 뭐 이런 팥꼬투리는 그리고 강낭콩 꼬투리는 꼬투리 안에 꼬투리 바깥에 이렇게 잔털이 없어요. 그래서 빗물을 튕겨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대로 이게 스며들어서 꼬투리 안에서 싹이 나요. 그런 이제 작물들은 미리 이제 이렇게 따서 후숙을 시켜도 되지만 이렇게 보리나 밀도 마찬가지죠. 이상을 보면 잔털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빗물을 튕겨내요. 빗물을 튕겨내기 때문에 그게 땅바닥에 닿아서 물에 이렇게 젖지 않는 이상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자소엽 씨앗이 들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씨앗 모양은 잡혔어요. 오늘 내일 뿌리째 뽑아 주어야 하나요? 네, 지금 자소엽이나 이런 것들 지금 꼬투리가 이렇게 꽃이 이제 더 이상 안 피잖아요. 하얀 꽃이. 그러면 이미 이제 익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얀 꽃이 아직 피었다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익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 끝까지 다 익기를 기다리겠다고 놔두면 안 됩니다. 아래 끝까지 다 썩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뿌리째 빨리 뽑아서 말리실 필요가 있어요. 익은 묵꼬투리가 비 맞으면 안 되나요? 묵꼬투리도 되게 이제 빗물을 많이 튀겨내는데 그 안에 이제 스펀지처럼 이렇게 여러 층이 있어가지고 되게 무씨앗 안까지 물이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수분에 노출되면 꼬투리 색깔이 바뀌어요. 갈색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까서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 까서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꼬투리 색상이 바뀌면 안에 씨앗까지도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꼬투리 색상이 변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지금 이제 씨앗 관련해서만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제 영양체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약혼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우엉이라든지 고구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영양체 상태로 이렇게 종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게 지금 이제 뽑아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엉 같은 경우 우엉이 아니라 이제 아까 약혼 같은 경우는 이 고구마처럼 생긴 뿌리가 종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약혼 줄기 밑에 있는 관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울긋불긋한 거. 그것들을 이제 따로 뽑아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토랑 같은 경우도 자구라고 하죠. 동글동글한 거. 자구도 종자 역할을 하지만 원래 줄기 밑에 있던 모구, 큰 뿌리, 이 모구 같은 경우도 이듬해 얼지 않게 보관했다가 심으면 훨씬 더 활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얼지 않게 보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는 다른 것들은 이제 얼지 않게 저장하는 데 비해서
고구마는 이제 15도 이상의 온도에서 저장을 해야 돼요. 종자로 만약 고구마 순을 내서 이듬해 심겠다고 한다면 고구마 저장 온도는 15도 정도 저장 온도를 주의해서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끝낼까요? 지금 출석만 네. 해놓으시고 네, 카톡도 안 너무 하시고. 힘드셨는데요. 네, 이 힘든 그 강의해주신 우리 박영재 대표님께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카톡에 그 주소를 올리지 않을 거고요. 그 위에, 카톡 위에 보면 그 공지사항에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주소를 아예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7시 정각에 수업을 시작할 거니까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카페에 또 올려놓겠습니다. 잘 보시고 다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호스트로 계시는 최복희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영재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힘든 수고하셨습니다. 그 강의 들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